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챗봇하고 일방문자 1000명 챌린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챗봇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제가 이제 수업 때 그 무료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어, 블로그 글을 써야지 어쨌든 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게 어쨌든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요즘 뭐 워낙 많잖아요. 스레드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은데,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글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 출발하는데 글의 형태가 이게 뭐 영상 시나리오 형태인지 또는 뭐 어떤 리뷰 형태인지 아니면은 뭐 건강 관련된 글을 쓰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글을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쉽게 뽑아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다가 저는 원래 뭐 챗봇이랑 그런 것도 계속 쓰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이것들을 맨날 저한테 달라고만 했지 직접 조금 전문성 있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시고 또 최근에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챗봇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왜 그랬냐면 GPT가 5로 되면서 글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어떤 그 프롬프트를 써도 충분히 글이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기가 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획을 인제 챗봇 만들고 그 챗봇을 통해서 일방문자 1000명 챌린지를 한번 같이 해 보면 되게 자신감이 좀 붙으실 거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인제 블로그 시작하면서 잠깐만요. 어 네, 잠깐만요.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녹화한 거 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거 PC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챗봇을 좀 잘 만들면 제가 인제 미리 인제 작성해 달라고 했잖아요, 대시보드. 그래서 챗봇을 좀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를 잘 만들면 2 개, 3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 놓은 것들 한번 볼게요, 같이. 어떤 얘기들을 좀 해 주셨는지 같이 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인제 보니까 이수정 님은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챗봇. 근데 보험 상품 비교 챗봇 이런 거 좀 만들고 싶다. 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평생회원이 님이신데 보험 상담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보험 상담 일을 하시니까 이런 글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 없는 상태에서 매번 비슷한 글을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신청을 해 주셨고 우리 이제 박성원 선생님도 일단 지금 워낙 그 마케팅이랑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전용 챗봇 관련된 것들을 지금 좀 4 가지를 지금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미션은 2 가지씩 일단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뭐 4 가지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글 내용에 맞는 GIF 영상 제작. 어쨌든 글 내용에 맞는 영상 제작을 하고 싶다. 어쨌든 영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자책, 주제 및 목차, 표지 목업 디자인. 어쨌든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치 뭐야 챗봇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
온라인 언론사 홍보 기사 작성 뭐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고객을 끌어당기는 당근 바이럴, 카페 바이럴, 영수증 리뷰 작성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으시다고 했고 또 공통으로 좀 많았던 게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챗봇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챗봇 이 두 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상당히 많았고 밑에 쭉 보시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보면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서석 선생님 이제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바쁘시니까 저녁 때 피곤해서 글 못 쓰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학원 관련된 업종 관련된 글을 좀 쓰고 싶으시다는 니즈가 있었고 타로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니즈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모하규님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 지금 의료 자율신경실조증 이게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질환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로 계속 글을 쓰고 싶으시다. 약간 이거 전문성 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글을 쓴다고 하면 매번 어떤 동일한 포맷으로 계속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이 병을 여러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챗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셨고 조금 더 내려보면 저 다 많죠. 이 챗봇 안에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는 많으신 것 같고 우리 황근아 작가님은 게임 쓰고 글쓰기 챗봇, 네이버, 티스토리, 여행, 크루즈. 우리 황근아 작가님은 크루즈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홍보하고 싶은 니즈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으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나름 각자 그 어떤 그 수익화하는 부분에 니즈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수익화하는 니즈에 맞는 그 챗봇을 만들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정경윤 님도 보면 영화 비즈니스, 우리 민스맘 님인데 영화를 진짜 오래 글을 많이 썼거든요.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이분도 진짜 뭐 이 챗봇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여기 강정석 님은 시니어 대상 특성화고 멘토링, 진로 지도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재난 안전 및 생활 안전 강사 활동 중이신데 이런 것들을 글을 쓴다. 이게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전문화 영역이라서 그 나름의 그 저기 지식 지식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이 궁금해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챗봇으로 만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이걸 토대로 이제 제가 가이드도 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할 예정이에요. 저는 여기다 샘플로 게임 쓰고 글쓰기 챗봇, 티스토리 글쓰기 챗봇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요런 것들 제가 여기 우리 황건아 작가님도 게임 쓰고 해보고 싶으시다고 여기 맨 밑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분들 챗봇 만들면 같이 좀 구경도 하고 할 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이제 닫고 우리 지금 몇 분 오셨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많이 들어오셨구나. 신경진님 아까 제가 안 들어오셨길래 전화했었는데 들어오셨고 강은정 선생님도 들어왔고 네 다행이에요. 딱 마침 딱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볼게요. PPT 하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네네. 자, 이게 목차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할 목차예요. 목차고 뒤에 실습하는 게 조금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챗봇의 목표 정의하기. 어떤 내가 챗봇을 만들 건지.
그런 것들. 아까 이제 제가 대시보드에다 적으라고 했던 내용이 이 목표 정의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2단계는 데이터 입력 설계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3단계는 챗봇의 구조, 출력 구조 설계하기. 이것도 좀 이따 보면 알 거고, 또 4단계는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하기. 5단계 테스트 보완하기, 6단계 배포 활용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벌써부터 용어가 좀 어렵네 라고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어제 새벽 4시까지 제가 준비한 PPT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만들었다가 싹 지웠어요.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자, 화면을 조금 저도 정비를 다시 하고 잠시만요. PPT 여기 보시면은 자, 챗봇의 목표 정의하기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때 나는 어떤 챗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메모장에다 다 쓰셔야 돼요. 나는 어떤 챗봇을 만들겠다. 챗봇을 만든다는 건 내일을 대신 도와줄 비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이 챗봇 우리가 챗GPT도 어찌 보면 챗봇이잖아요. 그죠? 챗GPT는 챗봇인데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답변해 주는 만능 챗봇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쪼끔은 더 어떤 특화된 내용들을 답변을 글을 써 주는 그런 챗봇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게 좀 다른 거죠. 비서에게 직무를 정해 주는 단계다. 그 역할을 주는 거죠. "너는 뭐다."라는 역할. 자, 그래서 목표 정의 시 핵심 질문. 이 챗봇은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제가 우리가 목표 정의를 하고 주제를 정하는 거죠. 정하는데 또 두 번째 정해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에다가 내가 글을 쓸 건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 쓸 건지 아니면 티스토리에다 쓸 건지. 또 글이 어떤 형태, 어떤 스타일인지, 리뷰 어떤 것들을 사용해 보고 리뷰하는 그런 형태인지, 기사 작성인지, 영상, 콘티 뭐 이런 것들인지 좀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나요? 그래서 뭐 텍스트 자,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 "나는 텍스트로 만들어 줘." "나는 표로 만들어 줘." "나는 이미지로 만들어 줘." "요약문으로 만들어 줘."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 글쓰기를 할 거야, 리뷰 생성을 할 거야, 기사 작성을 할 거야, 영상 콘텐츠를 작성할 거야. 이제 요런 것들을 다 활용할 거거든요. 표를 만들어 줘라. 누가 사용할 건지 이것도 중요해요. 타겟. 내가 쓴 글을 누가 볼 건지. 일반 사용자, 뭐 수강생, 또 내부 직원. 챗봇을 제가 이제 무료 특강 때 얘기했지만 저는 그 품위서를 이제 컨펌 아니 승인하는 사전 승인 글을 좀 쓰는 챗봇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일단 편하려고 하루에 품위가 20 개씩 진행이 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품위를 진짜 많이 승인을 했는데 이게 품위서를 딱 받으면 막 이게 저희 회사는 이제 바이오 회사여 가지고 품위서를 쓰면 막 전문 용어들이 잔뜩 써 있는데 저는 전공이 시각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바이오 뭔가 이렇게 쓰면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복사해 가지고 챗봇에다가 주는 거죠. "야 이거 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막 숫자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전문 용어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 좀 쉽게 이게 무슨 품인지 요약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라."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그럼 알려주기도 하고. 뭐 너무 편한 거죠 저는. 뭐 글 텍스트 진짜 많은데 쉽게 딱 요약을 해 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누가 사용하는지 이런 거 중요하고 자, 최종 목표는 뭐냐? 나는 시간 전략이다. 품질. 블로그 글의
품질을 향상한다. 반복 업무 자동화다. 이게 어쨌든 제가 품위 승인하는 것도 반복 업무에 뭐 완전 뭐 저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 그런 자동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저한테 어 그 업무가 떨어지면 그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를 챗봇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자동화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또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수익화하고 싶다.' 수익화. 그런데 네. 잠깐만 그 PPT 지금 공유하신 거예요? PPT 지금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아 그럼 여태까지 혼자 떠들고 있었네? 잠깐만요. 보여요. 보였어요. 보였는데 지금 끊어졌나요 다시? 잘 음. 보였어요. 잘 왜 보이셨구나. 나한테만 안 보이나 보네요. 네. 왜 그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지금 공유를 끊었다가 다시 켜야겠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그럼. 자, 다시 보이시나요? PPT? 선생님 보이세요? 이제? 김대희 선생님 네,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네, 보여요? 네, 네. 네네. 김대희 선생님 목소리 내주세요. 안 보이세요? 마이크 꺼주셨어요? 네, 보여요. 지금 이제 보여요. 네네네. 다시. 네. 그러면 다 안 보이시는 분 없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요 지금 1단계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제가 챗봇을 계속 만들다 보니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을 빼먹지 말고 다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어떤 스타일들은. 어, 제일 중요한 거 타겟, 어떤 형식이냐, 어떤 글의 스타일이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자, 그래서 챗봇의 방향은 처음 목표 설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해야지 질문도 출력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셨죠? 네. 우리가 어떤 챗봇을 만들지 명확해야지 챗봇도 우리가 비서를 하나 이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한 명 채용을 했는데 비서한테 일을 명확하게 딱 주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뭐 예를 들면 출근해서 미리 뭘 해 놓고 그 일 전체 이제 점심 먹고 뭐 퇴근하고 하는 그 시간 사이사이에 모든 시간들을 다 계획을 짜서 일을 시키고 또 하는 것처럼 일을 시키는 거는 입력이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주는 거는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여를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일을 시키고 인제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챗봇에서 이 부분을 잘 정의를 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인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요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만들면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는 챗봇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새벽까지 만든 거예요. 아셨죠? 자, 챗봇을 만들 때는 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챗GPT로 한번 잠깐 가 보면 챗GPT로 이렇게 가 보면은 GPTS로 해서 만드는 챗봇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GPT라고 돼 있는 저 밑에 요렇게 제가 쭉 만든 건 이건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챗봇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챗봇이에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이 챗봇을 써요. 왜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공유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화 챗봇이기 때문에 밑에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공유하겠다.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겠다 하면 위에 걸로 쓰셔도 되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할 건데 일단 밑에 걸로 저는 이제 수업을 일단 하고 나중에 위에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시 PPT로 가서 자, 데이터 및 입력 설계하기인데 챗봇이 참고할 자료와 사용자 입력 방식을 정하는 단계다. 쉽게 말해서 비서에게 업무 자료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을지 정하는 단계다. 예, 그래서 회사에 우리가 비서가 입사를 하거나 저도 다른 회사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회사의 어떤 뭐 신입 그 사원들, 신입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자료도 주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숙지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저한테 입력을 딱 했을 때 저는 그걸 기반으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입력과 설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챗봇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챗봇이 지금은 챗GPT가 여러 자료들을 학습을 이미 오픈 AI에서 학습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한 거고 나는 특별히 어, 아까 우리 한글화 작가님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걸 하고 싶대. 그럼 크루즈 여행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하면 크루즈 여행에 어떤 배 종류들이 있을 거고 여행의 일정들이 있을 거고 실제 그 여행 갔을 때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후기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그다음 비용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크루즈 여행을 타고 여기저기 갔을 때에 또 그 명소 관광 명소들이 또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챗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시키려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무료 특강할 때 책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 경제에 대한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서점에 가서 비즈니스 경제 파티에 가면 경제 서적, 비즈니스 서적들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도 특정 카테고리, 다시 또 조금 좁혀서 나는 주식에 대한 걸 좀 쓰고 싶다. 그럼 주식에 대한 책을 한 권이 아니고 한 10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갖다 놓고 내 책상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챗봇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그 10권 내가 마음에 든 책이잖아요. 그 난 이 10권을 내 머릿속에 딱 넣기는 너무 힘드니까 챗봇한테 대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비서를 채용한 거죠. 천재를. 그래서 그 책을 너 빨리 읽어 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10권을 읽은 다음에 야, 너가 읽은 10권의 책 중에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새로운 그 AI 관련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AI 주식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나한테 그걸 기반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줘라 라고 하면 그 책에 있는 여러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겠죠. 그런 부분에 참고할 서적, 참고할 PDF 아니면 웹 링크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 파일이 필요하다. 참고 링크가 필요하다. 온라인 검색,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입력 설계인데 챗봇이 우리가 이제 챗봇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타입을 세 가지 타입으로 했는데 자, 챗봇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거 막 이렇게 저기 들어가면 은행 앱 같은 거 막 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기 챗봇이 있어. 그래서 뭐 대출이 되나요? 라고 하면 거기서 대출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챗봇이 와서 어떤 상품 추천을 막 해줘. 그럼 내가 이제 골라서 이건 어떤 상품이에요? 하면 걔가 챗봇이 알아서 이 상품은 어떤 겁니다. 이렇게 챗봇이 어떤 질문을 하고 내가 또 답변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장구를 계속 치면서 하는 그게 질문형이에요. 질문형 챗봇. 이해되셨죠?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모바일에서 휴대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앱들 중에
그런 앱들이 서비스하는 이런 챗봇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형 챗봇들이 참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품위서를 승인할 때 쓰는 챗봇인데 품위서가 오면 그 품위서를 복사를 해요. 텍스트를 쭉 긁어 가지고 복사해서 챗봇한테 왕창 딱 넣어 줘요. 넣어 주면 이 챗봇이 이미 내가 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그거를 다 분석해서 저한테 출력을 쭉 해 줘요. 어 이 품위서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해외 쪽에 뭐 어떤 인증을 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을 하기 위한 어 그 품이다. 품인데 이게 지금 10월 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1월 달에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품이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얘기해 줘요. 그렇게 했는데 비용은 근데 이게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제 라인을 뭐 예를 들면 뭐 부사장님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써 줘요, 구구절절. 그럼 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어 인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붙여 넣어서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다르죠. 자,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 답을 주면 거기다가 또 "아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줘라."라고 하면 뭐 이제 질문 답변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어쨌든 처음에 붙여 넣기 형태로 하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있는데 붙여 넣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질문하는 형태. 이런 형태도 괜찮아. 붙여 넣기를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제 나한테 답변을 주지만 또 뭐 예를 들면 검색을 해 가지고 추가 정보를 얻어낸다든가 얘한테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챗봇은 질문형 챗봇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나는 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휴대폰으로 찰칵 찍은 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쉽게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복사해 가지고 또는 뭐 찰칵 찍은 그 이미지를 챗봇한테 주고서 글을 써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붙여 넣기 형태나 질문 답변하면서 진행하는 챗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챗봇은 자료와 입력이 있어야 똑똑해져요. 무엇을 참고하고 어떻게 입력을 받을지 설계하는 것이 인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이 DB. 아까 얘기한 쉽게 말하면 책 이런 내용 아까 책 10권 이런 게 인제 DB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학습을 잘 시킨 챗봇과 한 권을 시킨 챗봇하고는 다르겠죠. 10권 시킨 애랑.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챗봇은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야겠어. 적어도 당뇨병 하나만큼은 국내에서 최고 똑똑한 챗봇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구해다가 내 챗봇에다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또 뒤져서 또 학습시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진짜 똑똑해지겠죠. 이 2 단계가 인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졸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잘 듣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챗봇. 자, 인제 챗봇 안에다가 어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 책을 10 권을 학습시켰어. 내가 서점에 가서 책 10 권을 사다가 인제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인제 그 챗봇의 머리가 되는 부분에 학습이 됐는데 얘는 이제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뽑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인제 니즈를 보니까 블로그 형태로도 쓰고 싶고 티스토리 형태로도 쓰고 싶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는 뽑아 먹을지 이런 것들을 챗봇한테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내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결과를 보여줄지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챗봇은 매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비서한테 일을 시켰는데 "야 내가 오늘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
좀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작성해줘.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비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글을 쓰겠죠. 근데 이거를 혹시 내가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서 뭔가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맞겠죠. 그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출력물, 어떤 부분으로 할지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해요. 그 보면 제목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리뷰 챗봇이다 그러면은 제목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거를 어떤 계기로 사용하게 됐어. 써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아쉬운 점도 있었어. 그리고, 근데 결국은 리뷰하는 목적이 뭐야? 이거를 추천하려고 해. 추천을 해야지. 혹시 알아요? 내가 쿠팡 파트너스를 해서 제휴 마케팅을 해서 추천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면 긍정적인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아쉬운 점도 좀 써주면 좋겠죠. 그래야지 아주 좀 신뢰감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목, 사용 계기, 장점, 아쉬운 점, 추천 문장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또는 여기에 뭐 조금 더 넣는다고 하면 뭐 가격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상품 비교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넣을 수 있겠죠. 자, 블로그 챗봇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 챗봇 나 만들 거야 라고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 구성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론, 후킹. 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챗봇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챗봇을 쓰면 여러분들은 평생 글을 하루에 뭐 5개, 10개씩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러면서 노를 이 챗봇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라고 이제 후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실제 내가 하루에 5개씩 쓴 사례들을 본문에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썼는지 실제 어떤 챗봇을 통해 썼는지 막 그런 것들도 살짝 보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쓴 부분을 한 번 다시 요약을 하는 거죠. 요약을 하고, 자, CTA는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챗봇을 쓰니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 챗봇 쓰고 싶으시죠? 궁금하면 이거 클릭하세요. 라고 하는 게 CTA예요. 자, 해시태그를 넣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 해시태그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런 거, 요런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뒤에 끝에다가 조금 더 뭔가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또 넣으시면 돼요. 자, 홍보기사 챗봇, 헤드라인, 리드문, 본문, 인용문, 회사 소개.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을 이렇게 짜는 거고, 전자책, 챗봇, 표지 카피, 목차, 각 장의 요약, 결론, 표지인 모급,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챗봇이 일정한 틀로 답하게 하라. 구조가 정해지면 품질이 안정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그 평생 회원분들이나 이 기존 회원분들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챗봇 중에 하버드 글쓰기 챗봇 뭐 이런 거 있어요. 제 옆에 지금 여기 보면 어 150년 하버드 글쓰기 기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잘 보이나? 네, 하여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제가 쭉 읽고 와, 이거를 글쓰기 기법에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년 전에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글을 쓰면 되게 설득력 있게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품질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4단계. 여기까지 이해 가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1번. 나 이해 간다. 이해 안 간다. 2번.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질문할 시간 다 드릴 거거든요. 네. 빨리 실습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두고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단계는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하기예요. 자, 이제 뭐 했죠, 우리가? 너는 나는 이런 챗봇을 만들고 싶어 해서 주제도 정했고 그 주제에 맞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가 책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설명하기 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10권을 사다가 챗봇한테 이제 학습도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글을 쓸지도 이제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대략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제 대략 이제 그 소스들을 채워줬는데 이렇게 뭐야 손에 머리에 팔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채워줬는데 이제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너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다. 자 쉽게 말해서 비서한테 일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단계다. 챗봇에게 직책, 업무 지침, 말투, 매뉴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GPT 쓰시는 분들 기초 교육인데 역할에 대한 것들 항상 정의를 먼저 하잖아요. 너는 블로그 홍보 전문가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아까 이거를 보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너는 게임 쓰고 글쓰기 전문가야. 이렇게 쓰면 되고 너는 티스토리 글쓰기 전문가야. 이렇게 하면 되고 너는 글 내용에 맞는 어, 글을 분석해서 글 내용에 맞는 영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전문가야. 시나리오 작가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너는 온라인 언론사 홍보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는 기자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한의원 글쓰기 챗봇. 이건. 너는 한의원에서 어,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음, 그 전문 한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뭐 이런 것들 생각이 잘 안 나면 이 여기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주제를 가져다가 GPT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너는 어 블로그 홍보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쓸 때 이렇게 역할을 주는데 나는 아까 한의사 하면서 이제 한의원에서 아까 무슨 병명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쓰는 글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줘야 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 하는 이런 말투처럼 친근하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대중한테 뭐 연설할 때 하든 하는 말처럼 할지 아니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하듯이 그렇게 할지 여러 가지 말투들이 있겠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할지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구조, 출력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규칙, 규칙 이런 것들 좀 중요해요. GPT한테 과장 금지, 데이터 없는데 그냥 너가 막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룰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기대하는 최종 결과 SEO에 맞춰서 1200자 블로그를 생성해라.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만 실제 프롬프트가 되게 길어요. 이런 것들 지침을 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자, 5단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챗봇에다가 다 이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비서에게 일을 시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코칭하면서 고쳐주는 단계예요. 이제 저도 회사에서 챗봇을 만든 다음에 품위서가 왔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었더니 얘가 글을 막 써주는데 처음에 딱 첫 느낌은 와 되게 좋아. 근데 시간 조금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과제 코드 막 이런 게 있는데 코드가 틀려.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챗GPT가 그 만들어준 챗봇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바쁠 때 좀 챗봇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 오류도 있어. 그러면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또 내가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과제 코드라고 했는데 그런 코드들을 쫙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학습을 더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프롬프트에서 너가 쓴 글들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과제 코드 정도는 체크해서 어, 검증을 해봐라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 점검 항목은 질문 순서가 자유로운가? 아까 우리 챗봇 만들 때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질문 순서가 자유로운가? 막 들쭉날쭉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디자인하고 싶어? 로고를 디자인한다면 어, 어떤 로고를 디자인하고 싶어? 그다음에 어, 칼라는 어떤 칼라야? 그다음에 뭐 디자인은 심플해 아니면 좀 복잡해?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칼라 얘기지만 칼라를 몇 가지 칼라로 썼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좁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 GPT한테 GPT를 활용해서 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톤에 대한 것들, 말투가 일관적인지 너무 딱딱한지, 광고적인지, 뭐 어쨌든 친근하게 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참조, 등록된 파일, 가이드 이게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까 책을 10권을 학습을 시켰는데 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되는지가 중요해요. 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퍼블렉시티 여러분들 퍼블렉시티 쓰시죠? 퍼블렉시티에다가 예를 들면 10월 추천해줘. 10월 개봉작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쭉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여기 보면 요 네이버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게 출처예요. 출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챗봇한테 학습을 시킨 그 책 한 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위키피디아 이건 책의 두 번째 책이에요. 여기에 있는 또 세 번째 책,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시킨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출처로 해서 이렇게 글이 써지는 이 퍼블렉시티 이것도 되게 훌륭한 검색 챗봇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뭐 블로그 글을 써주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려면 요 등록된 파일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한 거 아까 제가 과제 코드 얘기했던 거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챗봇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고 또 계속 보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의 정책이 바뀌면 그 바뀐 정책을 챗봇한테 다시 학습을 또 시켜주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배포 활용하기. 6단계 배포 활용하기인데 완성된 챗봇을 실제 업무나 서비스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완성된 비서를 현장에 투입하는 단계죠. 혼자만 쓰던 챗봇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챗GPT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로 이렇게 쓰던 거를 이제 GPT-S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쉐어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어, 자, 내부 프로젝트, 아까 제가 내부 프로젝트 방금 얘기했고, 공개형 GPTS, 이런 것들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딴 데다가 링크 걸어서 또 연동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GPT 보면은 뭐 쉐어포인트나 구글 문서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또 이제부터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가셨어요? 지금 얼추 한 45분 정도 지났네. 이해 잘 가시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한 분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보면 실습 주제.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자, 실습 주제인데 리뷰글 작성 챗봇 만들기. 이게 우리 여기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리뷰 챗봇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응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한번 제가 지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리뷰글 작성 챗봇 만들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의 리뷰 글을 챗봇이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만들어 본다. 이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 챗GPT 홈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한다. 자, 이제 실제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랑 지금 똑같이 제가 파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GPT 홈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자,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요. 자, 여기서 뭐를 하냐면 글쓰기.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하고 숙제, 투자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여기 아이콘이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연필로도 바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난 노란색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글쓰기 챗봇. 여기서 글쓰기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리뷰 도우미 챗봇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리뷰 도우미 챗봇.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리뷰 도우미 챗봇 내가 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학습을 시켜야 돼. 학습. 나는 얘가 어떤 학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리뷰를 할 때 어떤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가이드 문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고, 가이드 문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품 정보도 샘플로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답변을 하면서 하는 그런 리뷰 챗봇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참고 URL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이런 리뷰를 잘 작성한 그런 참고 URL도 너가 좀 참고해서 나한테 어, 글을 써줬으면 좋겠어. 그럼 좋겠죠. 그죠? 네. 요거 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여기에. 약간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리뷰 가이드, 질문 리스트, 제품 정보 샘플, 참고 URL 이런 거 만들었는데 리뷰 가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글씨가 많죠? 그래서 조금 펼쳐서 보면 이 문서는 챗봇이 생성할 리뷰 글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래요. 그러니까 이 챗봇이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뭔가 가이드를 준 거예요. 리뷰 작성 시 톤, 구성, 문체, 금지어, 예시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챗봇이 자동으로 글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는 문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글의 목적, 기본 구성, 문체 톤, 금지 표현, 뭐 CTA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잽쓰게 만들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졌다가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또 쓰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지 표현, 무조건 최고예요, 인생템 광고 아닙니다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과장 문구는 금지해줘라. 다른 브랜드를 비하하는 비교 표현은 금지다. 자, 구매 링크 직접 삽입하는 거는 금지다. 자, CTA, 행동 유도 문장, 자세히 보기, 제품 보러 가기, 후기 더 보기, 자연스러운 유도 문구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기도 지금 참고 자료 또 링크가 또 있죠. 자, 예시 문단. 이번에 새로 구입한 LG 코드 제로 A9, A9 청소기. 생각보다 소음이 적어서 놀랐어요. 무선이라 이동이 편리하고 배터리도 일회 청소엔 충분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예시로 적어놨어요. 문체 톤도 보면 자연스럽고 대화체. 했어요,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긍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하되 한두 가지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좀 언급을 한다. 제목은 핵심 키워드 포함 30자. 서로는 제품 사용 계기 또는 첫 인상. 본문은 장점 3개, 아쉬운 점 한두 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요약 및 재구매 의사 표현, 해시태그 이런 구성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지금 제가 잠깐만요. 됐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죠? 자,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어디로 드리는 게 편하신가요? 우리 지금 여기 수업하는 창으로 드리는 게 편하세요? 카톡으로요.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따라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0, 1, 2, 3, 4.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면 엉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1, 2, 3, 4번만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1, 2, 3, 4를 다운받으세요, 일단. PC에. 자, 그래서 저는 뭐를 할 거냐면 파일 추가에다가, 자, 여기 파일 추가 눌러요. 파일 추가를 누르고 여기 문서 코딩 파일 이미지 등을 추가하세요. 프로젝트 내에서 채팅할 때 리뷰 도우미 챗봇에서 콘텐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뷰 가이드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동글뱅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했다. 2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삭제. 왜 삭제가 여기 없지? 잠깐만. 여기서 프로젝트 삭제.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새 프로젝트 클릭하고 여기서 글쓰기를 누르고 여기 이미지 같은 거 바꾸고 싶으면 색깔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여기 PPT 제가 보고 했잖아요. 리뷰 도우미 챗봇으로 하겠다고. 여기다가 리뷰 도우미 챗봇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했어요. 빙글빙글 돌아.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끌어다가 놔도 되고 아니면 파일 추가를 눌러요. 자, 파일 추가를 누르셔도 돼요. 제가 눌러서 해볼까요? 눌러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파일이 어디 갔니? 잠깐만요. 여기 있다. 제품 만들기. 그래서 요 1번을 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또는 끌어다가 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잘했다 하면 2번을 눌러주세요. 나 여기까지 해봤다. 2번. 아직 하고 계시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요거를 나머지 파일들도 똑같이 올릴 거거든요. 자, 나 못했다. 1번. 나는 컴퓨터가 지금 말썽 피워가지고 버벅거리고 해서 미치겠다. 1번. 나머지 파일도 다 올리세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드렸잖아요. 2번, 3번, 4번도 한꺼번에 끌어다가 여기다가 여기 뭐예요?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뭐라고 떠요? 무엇이든 추가하세요 라고 돼 있죠.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면 여기에 파일을 드롭하세요. 자, 드롭하고 있죠. 거기다가 딱 놔버려. 그러면 쫙 들어가죠.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다 하신 분은 4번을 눌러주세요. 4번. 나 다 지금 업로드 했다. 오, 우리 박성원 선생님, 은경님 좋은데? 우리 잘하시는데? 네. 네. 자, 참고로 여기는 리뷰 가이드, 질문 리스트, 요거는 뭐 완전히 그 완성된 고퀄리티의 그 샘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어제 그 어, 그 에이전트 기능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거를 좀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아니 저 여기 보이죠? 이 클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 자, 언제든지 얘는 내가 리뷰 가이드 나 조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가이드가 정책이 바뀌었는데 요거 좀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1번 파일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글 목적에 여기 뭐 1, 2, 3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얘는 지우고 여기 쓰레기통 휴지통 있죠? 이거 지우고 이거 한참 돌아가니까 이게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워져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제품 정보가 요번에 무슨 쿠팡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요거다 하나 추가해야지 라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녹화본 제공돼요.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파일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자, 이 파일은 리뷰 챗봇이 사용자의 입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질문 예시입니다. 챗봇이 순서대로 물어보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치밀해요.
그러니까 챗봇한테 너가 나한테 질문을 막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역으로 챗봇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떤 제품을 리뷰할래? 어? 이 제품 너 얼마나 사용했어? 어?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아쉬운 점은 또 뭐야? 어? 어디서 구매했니?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어? 어떤 문체로 할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1번부터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또 닫아. 자, 세 번째 건도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그래서 즉 제품의 샘플 정보들을 좀 입력해놨어요. 코드 제로 A9S 청소기. 네, 지금 리뷰 챗봇을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삼성 비스포크. 자, 여기에다가는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한번 이렇게 이제 요 폼이 똑같잖아요. 보면 제품명, 브랜드명, 특징, 가격, 출시 연도, 추천 사용자, 관련 키워드. 똑같이 여기도 그 형식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포맷으로. 그러니까 제품 정보를 내가 예를 들면 챗봇한테 제품 정보를 좀 이렇게 줘라 라고 했을 때 얘가 요런 포맷으로 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 파일은 챗봇이나 사용자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리뷰 글쓰기 플랫폼 관련 링크 모음입니다. 맛집 또는 책 리뷰, 브런치, 블로그, 뭐 브런치 작가, 승인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관련된 또 다른 링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고 저장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닫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야 돼요. 지침 문구.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 아까 4번 찍었고, 자, 이제 제가 파일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지침 문구, 가이드, 지침 문구예요. 자, 요거 다운받으세요. 0번입니다, 0번. 자, 이걸 어디다가 넣냐면, 잘 보세요. 오른쪽 꼭대기에 3점 3개 있어요. 3점, 요거 클릭하면 프로젝트 편집이 있고 지침 추가가 있어요. 프로젝트 편집, 지침 추가. 우리는 지침 추가를 할 거예요. 지침 추가. 여기다가 이 파일을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고 파일을 열어요. 파일을 여세요. 자, 저도 열어볼게요. 지침 문구 이 파일을 열어서 전체 선택을 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C 또는 이게 좀 화면을 줄인 다음에 전체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 그래서 얘는 닫아요. 그 여기다가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 해요. 그 여기 지금, 보면 지금 프로젝터로 만드시는 거죠? 네네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인자 켜져 갖고요. 지금 부지런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기존에 지금 쭉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긴 좀 그렇고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지침으로 들어가서 요때 여기 이제 보세요. 너는 리뷰 전문 작가이자 블로그 글쓰기 전문가야. 어? 업로드된 파일, 리뷰 가이드 독. 이거 지금 파일 제가 아까 txt로 바꿨는데 요거 바꿀게요. txt.
제품 정보 샘플 txt, 질문 리스트 txt, 참고 URL 목록 txt를 참고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답변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신뢰감 있는 리뷰글을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살짝 또 내려보면 챗봇의 목표는 사용자가 제품명과 사용 경험만 입력하면 사용 경험 있죠. 아까 우리 이 제품 지금 어떤 제품이야? 몇 개월 동안 썼어? 써봤더니 장점은 뭐야? 또 아쉬운 점은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 리뷰 글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근데 어떻게 한다? 제목과 서론, 본문, 결론, 해시태그 순으로 구성을 한다. 대화 방식은 챗봇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질문을 나한테 한다.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 txt 파일을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한다.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시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 파일 기준으로 나한테 질문을 해라. 각 질문의 답변을 받은 후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모든 답변이 완료되면 이제 리뷰를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럼 사용자가 네 라고 하거나 또는 작성해 줘 라고 하면은 리뷰를 작성해 준대요. 자, 리뷰 작성 규칙, 글의 문체, 톤, 금지어, 구성은 반드시 리뷰 가이드 떡이 아니고 txt죠. txt를 따른다. 그 다음에 제품 정보, 특징 가격대 추천 사용자는 제품 정보 샘플 txt를 참고한다. 글의 구조나 표현이 애매할 때는 참고 URL 목록 txt에 있는 블로그 문체를 참고한다. 글의 길이는 뭐 800에서 1200자 정도로 한다. 과장되거나 광고 같은 문장은 피하고 진솔된 후기로 한다. 출력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시태그가 5개 이상 나오게 한다. 오류 대응 및 유연성. 사용자가 중간에 질문을 건너뛰면 그 부분은 비워둘게 라고 안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한다. 이런 거. 질문에 없는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반영해달라. 입력된 제품명이 제품 정보, 샘플 txt가 없을 경우 비슷한 카테고리의 제품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너의 역할은 사용자의 답변을 받아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는 리뷰글을 작성하는 챗봇이다. 질문은 순차적으로, 결과는 정해진 구조로, 문제는 가이드 파일을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안내 문구. 챗봇은 사용자가 아무 말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지. 그죠? 우리가 말을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자가 처음에 어떤 글을 입력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 글을 도와드리는 챗봇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려면 이제 챗봇을 딱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려면 시작 또는 리뷰 작성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저장을 누를게요.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5번을 눌러주세요. 5번. 어우, 잘 따라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다. 아, 멋진데.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뷰 챗봇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챗GPT를 닫아요. 닫았고 다시 우리가 챗GPT를 딱 열었잖아요. 열면은 우리 아무것도 이제 선생님 챗봇이 없어졌어요. 막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닫았다가 이제 딱 열면 쭉 내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리뷰 도우미 챗봇이라고 생겼어요. 얘를 클릭.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챗봇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얘한테 뭐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시작, 시작 이렇게 하라고 했죠. 시작.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딱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 글쓰 동안 챗봇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예요? 어떤 제품을 리뷰하시나요? 라고 돼 있어요. LG 청소기. 코드 제로? 아, 이제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뭐 얘는 3개월 정도 사용했다. 자, 나는 2개월 이렇게 쳤어요. 엔터. 잠깐만요. 다른 분들 시작 누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오나요? 다시 나왔어요? 네. 일시적인 오류들이 저도 있어요. 네. 일단은, 제 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2개월 했어요. 이렇게 입력했고, 사용해보니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했더니, 소음이 적고 배터리가 오래 가요. 라고 했어요. 나도 이거 그냥 똑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소음이 적고 배터리가 오래 가고 뭐 또 있나? 오래 가요. 라고 이제 네? 저한테 한 얘기 아니죠? 소음이 적고 배터리 오래 가요.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했어. 좋아요. 이쪽에서도 네. 생명을 향합니다. 네.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우리 강정석 선생님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소음이 들립니다. 네. 아니면 말씀하실 때는 잠깐 키세요. 제가 끌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충전 시간이 좀 길고 무게가 조금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력해줬고, 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했나요? 나는 쿠팡이야. 쿠팡. 엔터. 이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은가요? 어, 어, 부모님. 부모님 선물용. 글의 문체는 어떤 스타일로 쓸까요? 감성적인 후기, 자연스러운 후기, 전문가 리뷰. 감성적인 후기로 한번 해봐야겠다. 감성적인 후기로 좀 써달라고 해볼게요. 자, 좋은 선택이에요. 이 리뷰는 어디에 게시할 예정인가요? 어, 나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해보고 싶어. 글자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1500자 정도로 할래. 자,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포함할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뭐 여기 있는 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뭐 알아서 해달라고 해볼까요? 알아서 해줘. 자,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죠. 이렇게. 자,
제목, 조용함 속 깔끔함을 더하다. 부모님 선물로 선택한 LG 코드 제로 A9S 청소기 후기.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다가 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제품을 비교하던 중 조용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LG 코드 제로 A9S 무선 청소기가 눈에 들어왔죠. 직접 사용해보니 선물로 고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약 2개월간 사용하며 느낀 점을 담아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쓸 때는 이제 이런 건 빼면 되죠. 조용한데 강력한 흡입력. 처음 작동시켰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소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청소기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줄어서 부모님께서도 부담 없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카펫이나 구석, 먼지까지 깔끔하게 흡입해주는 강력한 성능이 돋보였죠. 배터리도 오래가고 물 세척 가능한 편리함,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살짝 아쉬운 건 무게, 충전 시간. 자, 결론 많이 또 읽어볼게요. 자, 2개월간 부모님이 직접 사용해 보신 결과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청소, 긴 배터리 시간, 세척 시간이 편리함까지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충전 시간과 무게는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선물용으로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부모님이나 어, 만약 가족이나 부모님께 드릴 실용적인 선물을 찾고 있다면 LG 코드 제로 A9S 청소기를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시태그 알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이렇게 해줬어요. 자, 필요하시면 CTA 버튼, 예를 들어서 제품 자세히 보기 또는 대표 이미지 제안도 함께 넣어드릴까요? 뭐 요즘 GPT가 디벨롭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제시하는데 우리 프롬프트 안에 CTA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안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신 분, 나 지금 같이 따라서 해봤다. 해보신 분 1번. 캡처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어, 어떤가요? 마음에 드세요? 자, 아직 번호 안 쓰신 분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고. 네, 유료 모델이 돼요. 이거 쓰려면 유료 모델로 하셔야 돼요. 네, 좋은데요? 그 리뷰 가이드, 질문 리스트, 제품 정보 이걸 집어넣을 때 네네. 그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어디에 복사해서 넣는데 반영이 어,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프로젝트 볼게요. 이름에다가 여기서, 글쓰기에다가 여기서 파일, 네. 파일 클릭하고 여기다가 파일 추가 파일 추가에 근데 해서 거기서 거기다가 가져오시면 되고 아니면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걸 싹 네. 삭제하고 아이 아이씨 그 이거 파일 다 추가 지워볼게 선생님. 예. 에, 아이고 지워져라. 이제 다 없죠 아무것도. 자 여기서 파일 추가 선생님 누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추가 눌러가지고 복사에다가 아니야. 갖다 넣으면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 파일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네 마리를 선택해서 끌어다가 여기한테 쏙 내 파일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네요. 그러면 그게 내 파일에 저장을 한다? 그게 아니 뭔 내 그 다운로드나 어디다 해놔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네. 네. 드린 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넣으시면 돼요. 노트에 떴는데 그게 안 끌어다가 안 네. 끌어지는데? 네, 아니면 끌지 않으면 파일 추가해서 가져오세요. 파일 추가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열기해서 파일 저기다 추가에 눌러서. 되는구나.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아이고, 잠깐만요. 헤매고 있지? 여기 이 파일들을, 어, 제품 정보 샘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품 정보 샘플들을 난 조금 더 넣고 싶다 하면 더 넣을 수도 있죠. 예. 예, 아우, 우리 강정석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제품 정보들을 좀 더 이런 스타일로 여러 개를 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여기 새 채팅에 가서 GPT-5로 저는 이제 보통 해서 이 띵킹 모드로 하면은 좋거든요. 요게 아주 성능이 진짜 좋아요. 띵킹 모드로 하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 에이전트 모드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컨트롤 V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상품 리뷰 챗봇을 만들고 있어. 챗봇 안에 학습용으로 어, 제품 정보 샘플이 아래 형식 아래 예시를 준 것처럼 좀 더 많은 제품들이 필요해. 아래 양식대로 제품을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만 하죠. 지금은 이제 수업이니까 제가 많이 하면 오래 걸리니까 20개로 하지 말고 한 10개만 해볼게요. 10개 정도 어, 수집해줘. 수집하고 txt 형태의 파일로 어, 제공해줘. 이렇게 에이전트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버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오셔도 돼요. 얘가 혼자 일을 해요. 지가 제품 찾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 제품을 얘기를 할 때 뭐 전자제품인지 뭔지 조금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주면 더 좋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요. 재밌죠, 여러분들? 이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내가 뭔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어, 리포트를 쓰거나 할 때 이 프롬프트를 좀 잘 구체적으로 뭐 아까 비서 채용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비서한테 어떤 일을 하나 딱 시키는데 어, 수고비로 리포트 하나 써달라고 하면 수고비로 한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이분한테 알바 그 비서분한테 일을 시킬 때 얼마나 자세하게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이나 주는데 꼴랑 100원, 1000원 딱 준다. 그러면
대충 시키겠죠. 야, 그냥 자료조사 해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하겠죠. 1,000원 주면. 근데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어, 모두 해오고 모두 해오고 모두 해오고 모두 해오고 모두 해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에이전트 기능을 키고서 에이전트한테 나는 어떤 뭐가 어떤 이유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한테 리포팅 해줘라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지금 계속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이거 저 파일 다 드렸는데 저는 지금 모든 파일을 다 드렸어요. 카톡방에다가 0번부터 5번까지. 네. 그지? 1, 2, 3, 4. 0번부터 4번까지. 요거는 제품이었죠. 요 제품 정보 샘플. 네. 요거 드릴게요. 요거 프롬프트.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내가 이렇게 했던 제공해줘. 이거. 이걸 통째로 다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요것도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1시간 반 넘게 수업을 하네. 여기서 자기가 계속 뭔가 찾으면서 뭔가 메모도 하는 것 같고, 그죠?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에 한 20분 걸리던데요? 네, 오래 걸려요, 이거. 네, 예, 예. 네. 이게 아까 제가 목록을 10개만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해본 게 저희 이제 회원들 중에 쿠팡 상품 맨날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쿠팡 상품을 잘 주는지 체크를 좀 해봤는데, 뭐 알리에서 또는 뭐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 한 2,000개씩 뽑아달라고 하면 한참 막 찾고 하더니 리포트로 쫙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딱 뽑아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어떤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AI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려면 뭔가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같이 좀 보면 우리가 뭔가 AI로 하고 싶다. 뭐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도 얘한테 에이전트에다가 한번 지금 오늘 수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챗봇 만드는 게 이게 맞는지 나는 예를 들면 어, 그 여러분 주제를 다 정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했는데 나는 이런 주제로 하고 싶은데 오늘 수업은 리뷰하는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너가 이걸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챗봇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너가 쫙 좀 한번 매뉴얼, 뭐 튜토리얼 뭐 모두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해 해줘라 라고 하면 이거 설명서를 쉽게 말하면 그런 설명서를 만들어 주겠죠. 그죠? 아니요, 저도 프로 버전을 쓰고 있어요. 상위 버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에이전트 기능은 챗GPT에도 있지만 뭐 다른 AI 툴들은 이제 이 에이전트 기능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있어요. 이거 아니고 플러스를 누르셔야지. 플러스. 여기가 아니고 여기 플러스.
요 플러스. 네, 이제 보이죠? 작가님? 네. 네, 돈 벌으셨어요. 아, 좀 걸리네, 오늘. 그래서 잠깐 이거 일 시켜놓고, 뭐 식사하고 오면 다 돼 있더라고.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음. 일단 요거 이제 하는 동안에 잠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어, 리뷰 가이드, 시스템 프롬프트, 질문 리스트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를 제가 해놨고 어, 제가 실습한 것들 여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프롬프트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네, 다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그 메모장에다 드린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수정해 보세요. 들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 열어가지고 지침들을 좀 바꿔보는 거죠. 말투를 뭐 유머러스하게 좀 해봐라 하면 일부러 막 해보는 거예요. 어, 또는 여기 뭐 이제 각자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제를 좀 바꿔보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문체나 톤이나 이런 것들 좀 수정해 보셔라. 그리고 파일 중에 제품 정보 샘플에다가 새로운 제품들을 좀 추가를 해보시고 또 해봐라. 지금 제가 에이전트로 지금 하고 있죠. 수정 후 챗봇에게 새 제품으로 리뷰 작성해줘. 이렇게 이런 명령어도 좀 넣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 다음에 카톡방에다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어떤 점이 조금 달라지고 느낀 점들 그런 것들을 캡처 한 장 하고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숙제고 이 숙제를 잘 하셔야지 다음 3만 챌린지 아니 저기 1000명 챌린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 그건 상관없구나. 이 챗봇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쪽, 1000명 챌린지 할 때도 제가 할인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 이미 신청하시면 얼리버드 때문에 지금 할인받은 분들이 계셔서,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냥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좀 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냐? 챗봇의 지시문, 아까 지시문 제가 드렸잖아요. 0번. 그거를 쭉 다 읽어보고, 그거를 바꿔보세요. 그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GPT한테 주고, 야, 이거 내가 리뷰 관련된, 챗봇용 그 프롬프트인데, 나는 뭘 다른 걸 하고 싶다. 그걸로 좀 바꿔줘라.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파일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는지 너가 좀 해줘라. 그런 얘기들을 GPT랑 해서 받아내면 돼요. 다 여기 톡방에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지침 문구 있잖아요. 여기,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 계세요. 네. 아, 예, 제가 혹시 저기 한 30분 못 들었을 때 그때 또 지침을 따로 주신 줄 알고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숙제고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요거는 살짝 바꿔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 되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플러스 버전 가입해도 가능하나요?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숙제 두 번째는 나만의 챗봇 주제 기획 창의 과제. 뭐 창의성이 넘치는 그런 과제. 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기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한번 이렇게, 뭐 아직도 하고 있냐? 여기서 한번 쓰셨잖아요, 이렇게.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PPT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학습을 시킬지, 질문은 어떤 단계로 시킬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GPT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GPT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여기 세 탭에서 링크 열기를 딱 하면은 GPT를 하나 또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는 일을 시키고, 자,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새 채팅을 딱 열고, 띵킹 모드로 해놓고, 너는 지금부터, 너는, 어, 챗봇을 만드는 어, 전문가야. 내가 여행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행 블로그 글 작성, 여행 블로그 글 작성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줘. 이렇게 해놓고, 도와줘. 내가 어, 다른 용도로 하던 챗봇 프롬프트를 줄 테니까 여행용으로 바꿔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내용도 필요하시나요? 이것도 드려볼게요. 이런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고 파일을 줄 테니까 기다려 줘.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뭐라고 이제 답변하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는 뭐래요? 여기서 지침 문구잖아요. 지침 문구를 따닥 열어가지고 얘를 이 파일을 던져도 되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아니면 끌어다 놔도 되고 그냥 끌어다 놔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어,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대로 여행용 리팩터링 다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얘가 내가 전문가라고 얘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얘는 벌써 이미 전문가예요. 그죠? 뭐 이렇게 다 써주겠대. 뭐 여행할 때 예산은 얼마가 들고 뭐 진짜 전문가네. 그죠? 미쳤네. 자, 파일을 이제 올려달래요. 엄청 후킹하네요. 자, 얘를 올렸어. 올렸어. 이거 다 돌아갈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고 요, 요 화살 위로 가는 화살표가 동그라미가 이게 활성화돼 있을 때 요때 클릭. 예. 우리가 챗봇이 2주 과정이잖아요. 그죠? 2주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오늘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서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차주에는 이미 제가 워낙 많은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차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고 싶은 챗봇들을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거를 해보시면서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다듬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2주 만에 끝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챗봇을 3주, 4주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늘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너는 여행 블로그 글쓰기 전문 작가 에디터야. 사용자가 입력한 여행 정보 땡땡땡을 바탕으로 사실 기반 실전 팁, SEO 최적화된 균형적인 여행 포스팅을 작성해줘. 너무 좋죠? 자, 그래서 필요시 여행 가이드.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어떤 파일을 좀 썼으면 좋겠는지 얘가 해줬어요. 여행 가이드. 그럼 여행 가이드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여행 가이드를 뭐 이렇게 사도 되고 책을 사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여행 가이드 관련된 PDF 파일을 찾으셔도 돼요. 그거를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행 정보, 여행지 정보, 샘플도 학습을 시키고 질문 리스트 이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얘에 관련된 이거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샘플로 주면 되겠죠. 우리 여기는 샘플 질문 리스트를 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리뷰했던 질문 리스트인데 여행에 맞게끔 또 리팩토링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질문 다 나왔네. 예. 근데 하여튼 여기 있는 질문을 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침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여기 복사 있죠, 복사. 복사를 누르고 여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자, 그러면 이걸로 또 여행 관련된 글을 쓰는 챗봇 지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린 뭐가 없어요? 이런 게 아직 없죠. 자, 이게 우리가 쓰는 지금 방식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좀 추가로 좀 더 하면 좋은 거는 내가 올려준 것들도 참고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도 어, 같이 써달라 이런 거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또 괜찮겠죠. 그죠? 네. 충분히 지침만, 네? 지침만 그다 넣고 지금 해두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5개를 다 넣나요? 하나만 넣었어요. 지침만. 아, 지침만요? 예, 예, 지금은 감사합니다. 지침만 한번 넣어서 해달라고 샘플로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이 리뷰 가이드는 리뷰 글쓰기 가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넣어서, 자, 이거 샘플로 그냥 해보면, 어, 내가, 어, 리뷰 리뷰 챗봇을 만들 때 사용하던 리뷰 가이드 txt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여행 블로그 챗봇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리팩토링 해줘. 어, 내가 사용하던 파일을 줄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동시에 줘도 되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좀 기다렸다가 끝나면 이제 화살표를 또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이제 메이드 시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어요. 그죠? 요 txt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텍스트로 만들어 줬네요. 열어볼게요. 10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링크까지 다 달았네. 자료 조사를 잘했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잘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0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좀 내가 특별히 어떤 제품들을 딱 꼭 집어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좀 테스트 삼아 좀 뭐 한 50개
정도 좀 해달라고 해놓고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숙제 시켜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다 돼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해달라니까 이렇게 파일로 다 제공을 해줘. 이건 써먹어도 되겠는데? 파일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우리 여기 어디야? 어디 갔니? 아, 여기 아닌데?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는 됐고 다시 백해서 가보면 자, 이제 파일을 또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넣어볼게요. 4개 중에 파일 4개 중에서 이 지침 한번 넣어봤고 리뷰 가이드를 지금 한번 좀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거를 변환을 시켜주겠죠. 파일을.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얘가 아까 힌트를 줬어요. 여기 보면 여행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 가이드는 여행 진짜 가이드인 것 같고 이 리뷰 가이드는 리뷰 글을 쓰는 가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샘플을 제가 이 파일을 주면 아마 얘가 알아듣지 않을까. 아, 글 쓰는 가이드구나. 이렇게 좀 알아듣지 않을까. 알아듣고 쓰네. 금지 표현, 뭐, 인생 여행,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해놨네. 그죠? 이봐요. 얼마나 좋아요. 네. 참 좋은 세상이네. 진짜 좋은 세상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역으로 제가 준 이 샘플을 가지고 숙제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숙제가 뭐예요?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쓴 샘플을 GPT한테 시켜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한번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직접 해보면 되던 안 되던 진짜 공부가 좀 되고 이제 손에 딱 익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보고 내가 준 것만 맨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저한테 또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이미지 만드는 챗봇, 그 다음에 트렌드 글쓰기 챗봇 그걸 이제 드린다 했는데 트렌드 글쓰기는 제가 여기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트렌드 글쓰기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쉐어해 주려면 이쪽으로 다시 옮겨야 돼서 오늘은 못 드리고 이미지 창조자는 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링크를 드리고 이거는 뭐 블로그 글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썼는데 이게 만약에 블로그 글이다. 어, 이게 블로그 글이다라고 만약에 치면 이거를 얘한테 이렇게 붙여서 엔터를 치면 얘가 어, 이 글을 해석을 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텍스트로 바꿔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시각화 스타일 선택하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스타일 선택 및 이미지 생성 여부 확인.
시각화 옵션. 시각화 계획 제시. 요게 필요하거든요. 시각화 계획 제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시각화냐면 전국 비구름에 대한 무슨 지도 형태, 물웅덩이 튀는 차, 이게 이제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이거를 6컷 안에서 1번을 이거는 띵킹 모드로 꼭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오토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시각화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드리려고 이 챗봇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위에 이렇게 보면 아까 뭐 기상 관련된 얘기들이 이게 쭉 있는데 이 글을 얘가 6개의 스타일로 그림이 6개가 나오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요거는 4컷 이렇게 4컷짜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블로그 글 쓰고 여기다 넣어 보시면 얘가 여러 형태로 꼭 이런 형태로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좀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어떤 스타일로 그려줄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요 스타일을 많이 써요. 요게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글 같은 게 좀 깨져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좀 그렇긴 해요. 네.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글도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거 띵킹 모드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해서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 이제 요거 선물로 드렸고 요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나오는 동안 좀 보시면 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질문. 어, 여러분들 숙제는 카톡으로 이렇게 이 카톡에다가 여러분들 서로 대화, 이쁘다. 괜찮은데? 네. 아주 좋은데? 자,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고, 이건 모델을 넣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를 또 긁어다가 요거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얘가 또 그림을 또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를 링크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니까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영상 녹화본 제공해드리고 요 교재도 제가 PDF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시간 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좀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거 질문하면 아시는 분들은 답변도 좀 해주시고 서로
여기 한 배를 타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또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